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익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와 단순히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긴 한국 인터넷 공포 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만큼 과거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많은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3층 여학생 화장실 귀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몇십 년 전 한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3층 여학생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화장실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관계없이 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면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혹은 아주 약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문을 믿지 않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은 그를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오늘 밤 12시 정각에 3층 화장실에 가봐. 증명해봐. 친구들의 도전은 민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 혼자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리고 있었고 보름달이 교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긴장으로 인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겁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3층 화장실 문 앞에 선 민수 눈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낡은 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그 순간 서늘한 바람이 그의 앞머리를 스쳤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손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그는 한 칸씩 화장실 칸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칸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소문에 나오는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고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도하며 문을 닫으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사분사분했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무사히 학교를 빠져나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경험은 마치 꿈처럼 아련해졌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인터넷을 타고 전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각자가 겪은 수많은 이야기가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전설로 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이 다가오던 무렵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여름에는 방학 동안 기숙사를 비우지 않기로 했다. 가족들과의 작은 불화로 인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여름 동안 대부분의 학생이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텅 빈 상태였다. 몇몇 학생들만이 남아 있었고 나와 같은 층에 있는 학생은 나를 포함해 2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층의 긴 복도를 따라 방 한쪽 끝에는 오래된 공동 목욕탕이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여러 번 리모델링을 계획했지만 기숙사의 구조가 복잡해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였다. 무더운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조용했다. 기숙사의 작은 창문으로 소리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밤 공기 속에서 나는 독서 중이었다. 재미있는 내용을 읽고 있었기에 한창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는 방의 가구들조차 희미하게만 보일 뿐이었다. 한층의 복도와 같은 구조였기에 밝기 부족은 나를 사고에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다. 전등이 나갔기 때문에 나는 핸드폰이 손전등을 켜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긴 장마철의 습기가 복도에
스며들어 이상한 냄새가 맴돌았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만지던 중에 갑자기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분명한 척척 하는 발소리로 변해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복도의 끝에 있는 공동 목욕탕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목욕탕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공포와 호기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내가 목욕탕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 작은 창문으로 비친 달빛 덕에방 안이 조금 더 선명히 보였다. 거기서 나는 여학생 한 명이 바닥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느긋하게 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 했지만 어떤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상함을 느끼고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 낌새 없는 창밖 너머, 그리고 붉게 물든 벽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점점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으면서도 묘한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갑자기 목욕탕의 거울에 시선이 갔다. 그곳에는 남아있을 리 없는 내 친구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몇 해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였다. 자료를 찾으러 오던 나와 마지막으로 함께 방에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분명 재작년 어떤 빗길이던가 그 사고가 그때 일어난 것이 맞는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놀란 나는 발걸음을 뒤로 했다.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깨어나 보니 방 안이었다. 내 손은 차가워져 있었고 방금 전에 벌어진 일들이 현실인지 그저 꿈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그것은 친구와 함께 갔던 그 바다 여행지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저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짧은 안부였다. 다시는 그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기숙사 복도 끝에 있는 공동 목욕탕을 피해 다녔다. 거기서 보았던 친구의 모습은 여름밤의 환상으로 남았지만 매년 같은 시기에 그곳을 지날 때면 여전히 묘한 서늘함이 등골을 타고 전해오곤 했다. 그리고 가끔 다른 학생들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말할 때면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만 그날의 사건을 되새겼다.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 기숙사에서 나왔지만 여름밤의 공포는 여전히 기억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혹시라도 그 친구가 그곳에서 내 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미안해. 그리고 잊지 않을게.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 번째 이야기. 때는 찬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는 가을의 한가운데였다. 대학생이었던 나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로부터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나는 기꺼이 그 제안에 응했고 우리는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빌려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펜션은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위에는 다른 건물도 거의 없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상쾌한 공기와 붉게 물든 단풍이 반겼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서로의 학교, 생활과 추억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걷다 보니 어디선가 바람에 실린 듯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차츰 그 소리는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 소리는 갑자기 뚝 끊기더니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서로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때였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 뒤에서 들려왔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숲은 어둠에 묻혀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며 우리는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길을 따라 뛰어가는 동안에도 뒤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펜션에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거실에 모였다.
누군가 농담으로 귀신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다. 우리는 무서움을 잊기 위해 TV를 틀었다. 그런데 TV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스스로 꺼졌다. 전기 문제인가 싶었지만 다른 전자기기는 모두 멀쩡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우리는 일단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운 후 창문 밖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방 안에서 들리는 듯했다. 나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일어나 불을 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벽에는 도망쳐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물려왔고 나는 곧바로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때 문득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 창문 너머를 보았다. 캄캄한 숲 사이로 누군가 서서 펜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저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을 깨웠고 모두 창문을 통해 그 불청객을 확인했다.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날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해가 뜨자마자 짐을 챙겨 펜션을 서둘러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다. 차가 숲을 빠져나올 때까지 아무도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그 후로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날 밤의 일을 잊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시시때때로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지만 그 존재를 다시 본 적은 없었다. 그저 우리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만 남았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미스터리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펜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 진정으로 어떤 존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